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특검 검사 40명은 지금 하고 해서 지금 곧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그동안 취재를 쭉 해오면서 사실은 참 너무 안타까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오늘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그때 윤핵의 기회였다라는 칼럼을 쓰는데 저도 뭐 비슷하게 취재를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조금 민심과 멀어진 계기가 바로 이 디올백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좌파들은요 굉장히 아마 뛰어납니다. 이걸 다 찍어서, 물론 받은 사람이 잘못이지만 그걸 다 찍어서 하고, 그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자들도 만나지도 않고 또 뭐 언론사를 만나지도 않고 또 이 본인한테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때부터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부인의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딱 장벽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하면 바로 고함 소리가 나옵니다. 당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야기에 따르면 일부 참모들 중에서 이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라는 그 두 글자라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그냥 뭐 소위 경로로 하는 이야기, 무슨 잘못이다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원로들께서 또 친한 친구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거는 꼭 사과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후환이 없다 라고 올리면 그때부터는 다 차단해버렸어요.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를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을 딱 임명하고 난 다음에 며칠 바로 이틀 사흘 뒤에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이런 기사를 썼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조건부 수용론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신문을 거의 집어 던지면서 이거 한동훈이가 이야기했지. 그렇게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본인의 그 비서관, 검사 출신입니다. 비서관을 시켜서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그래. 그래서 첫 번째 그만두라고 했던 게 바로 그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임명되고 한 3일인가 4일 돼갖고 갑자기 그만두라는 게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리크가 된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서 조선일보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그때 그게 정답이었어요, 사실은. 그 정답만 수행했더라면 총선 이렇게 폭망 안 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국민들에게 네, 좋습니다. 이거 제가 봤는데 이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총선 이후에 제가 특검을 받아서 제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민들 여러분께서 의혹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지금 상황은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의석이 저렇게 108석으로 쪼그라들지도 않았고 충분히 여론도 괜찮았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의대 2,000명 고집 안 하고 뭐 이건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오해가 풀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그 뒤로 제가 알기로 10번 정도를 그만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뭐 조금 말만 안 들으면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된다. 그 한마디에 완전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빡친 거죠. 어디다 대고 국민의 눈높이야? 내 눈높이로 봐야지 왜 국민의 눈높이로 보냐? 뭐 이런 식이었죠. 너 지금 형수가 말이야, 너 넥타이도 사주고 말이야, 반찬도 해주고 말이지, 얼마나 해주는데 어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냐? 딱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간 거죠. 참 이 사건 때문에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많은 본인의 동료, 그다음에 원로들 다 멀리하게 됐습니다. 멀리 잊어버렸고 결국 참모들도 잘라버리고, 참모들 중에서 그나마 좀 쓴소리했던 또 했던 정무수석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몰려오게 됐던 거죠. 참 지금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보십시오.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는 뭐 검찰이 그래도 뭐 하고 또 특검을 하더라도 그렇게 다른 확대하진 않았을 텐데 지금만 보십시오. 40명의 검사가 이 특검을 가동하면 탈탈 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우울증이 심해져서 지금 아산병원에 입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도 없었을 테고. 그러니까 참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권력을 잡으면 언젠가 권력은 꺼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를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저도 오랫동안 이게 정치를 쭉 보면서 처음 1년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이제 권력 내부의 분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다음번을 생각하니까. 다음 대통령 누가,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래파와 찬대파의 대결이 바로 그 현상입니다. 지금 정청래가 당대표 나가려고 그래요. 박찬대가 나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청래파, 찬대파가 지금 나눠져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정청래 보고 수박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좀 빨리 왔죠.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이제 그 다음, 다음은 난데? 내 순서인데?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러면 뭔가 이게 좀 권력자 입장에는 좀 안 좋게 보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게 바로 현상입니다. 본인 대통령은 영원할 것 같아요. 다 경호원들 탁 둘러싸이고 뭐 말만 하면 바로 하고 말만 하면 일면 톰 나가고 하니까 본인은 영원할 것 같죠. 근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때부터는 점점 이제는 퇴임 날짜를 기다리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게 훨씬 더 빨랐던 거죠. 잘 나간 거는 잠깐. 그 다음부터는 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완전히 이 고립되고 옹벽을 치면서 어떤 사람들의 합리적 이야기를 못 듣게 되면서 결국 김용현이를, 그래서 김용현이가요, 왜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있었어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그래도 군인이었습니다. 그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러서 이거 내가 말이야 이 비상대권을 활용해서 이거 지금 야당 애들 쓸어버리고 뭐 한번 확 잡아야 돼.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비상대권 쓰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김용현을 불러갖고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아주 혼냅니다. 그런 소리 절대 나오게 하지 마. 혼내요. 근데 김용현은 간신이죠. 저쪽 저도로 휴가 갔을 때 대통령 이제 기회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 당신이 국방부 장관 해. 신원식이 국가안보실장 올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시키고, 왜? 이 계엄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을 세우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충암고 라인을 통해서 계엄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즉 주변에 있는 이 견제 장치가 풀어지면서 결국 질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김용현이라는 아주 오늘 특검에 보니까 지금 곧 뭐 보석을 안 받아들이면서 이 구속기간 연장으로 풀려날 것 같으니까 지금 추가 기소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좀 전에 뉴스가 떴습니다. 바로 이런 간신들 때문에, 또 뭐 물론 간신도 역할이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한 거죠. 도저히 이 상황을 넘길 수 없는, 자기 와이프는 절대 못 건드리고 이거 상황을 넘기려고 그러니까 쟤들 그냥 다 구속시키고 그냥 군인들 동원해서 그냥 빵에 쳐넣어. 그냥 딱 그 판단이 선 거죠.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세상에. 김대중 대통령 자기 아들 3명 다 구속시켰어요. 김영삼 대통령 아들 현철이 다 구속시켰어요. 그때 이호 여사, 손명순 여사가 밤새 울면서 불면서 제발 아들만 안 된다고 그렇게 울며 불며 하는데 단호하게 아들 3명 다 구속시키고, 그때 와했을 때는 당시에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저 불구속으로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구속시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 저걸 지키려고 하다가 지금 보십시오. 거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탈탈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핵관들 부인들 일부가 또 디올백을 줬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 국민의힘 친윤들 중에서 다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특검의 시즌인 것 같습니다. 세계 특검이 이제 아마 자리 잡기 시작하면 아마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텐데 더 답답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상처가 나면 일단 고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름이 탁 있을 때 확 짜내야 버려야 됩니다. 대충 거기다가 그냥 반창고 붙여놓으면 더 썩어버려요. 지금이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망가진 보수가 다시 살아나려면 고름을 확 짜내고 거기에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